과일은 건강에 좋다.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상식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은 줄고 입맛도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대신 과일을 챙겨 드시곤 합니다. 게다가 아침 공복에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는 말까지 더해져 과일은 일종의 자연 건강식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과일은 정말 언제든지 먹어도 건강에 좋은 음식일까요? 특히 아침 공복에 먹는 과일은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노년기 만성질 환자들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지 20년이 넘은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과 상담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위장장애, 아침의 어지러움, 속쓰림, 그리고 이유 모를 피로를 호소하던 분들 중 꽤 많은 분들이 하루를 과일 한 접시로 시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례 하나를 말씀드려 볼까요? 72세 이모 어르신은 아침에 밥이 잘 안 넘어간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바나나 2개와 사과 반쪽, 그리고 배 한 조각을 식사 대신 드셔오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반복되는 속 쓰림과 어지러움, 갑작스러운 혈당 상승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고 검사 결과는 초기 당뇨 의심과 위산 역류였습니다. 이 어르신은 식사량도 적었고 과식도 없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시간과 내용 때문입니다. 즉, 아침 공복이라는 몸의 상태에서 다량의 과당과 산 성분이 함유된 과일을 한꺼번에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과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해도 그 작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심코 습관처럼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몸속 기관들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후의 몸은 예전과 다릅니다. 위장 기능은 둔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은 떨어지고 췌장은 예민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침에 과일을 공복으로 먹는 것은 속이 빈 상태에서 혈당과 위산을 동시에 자극하는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과일이 위험할 수 있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기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는 아침 공복의 인체 시스템과 그에 따른 소화기계, 내분비계의 반응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민감하고 매우 섬세하게 조절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는 단순히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니라 하룻밤 동안의 정리와 회복을 끝내고 막 다시 작동을 시작하려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위장과 장, 그리고 췌장과 같은 주요 소화기관들이 아직 완전히 깨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소화기계 전체가 아직 준비 운동도 끝내지 않은 채 대기 중인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당과 산이 풍부한 과일이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 위산 과다 분비와 역류. 과일, 특히 사과, 귤, 포도, 오렌지 같은 신맛 나는 과일은 자극적인 산 성분 구연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공복 상태에 위에 들어오게 되면 위산의 과잉 분비를 유도하고 위벽을 자극합니다. 공복인 위는 속이 비어 있어 산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운 상태가 되어 속 쓰림, 가슴 답답함, 신물 역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자극이 증상의 만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혈당이 급격한 상승. 과일에는 과당과 포도당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참외, 수박 등은 GI 지수 혈당 지수가 높아 공복 상태에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췌장은 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급히 분비해야 하지만 아침 공복의 췌장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이 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혈당 스파이크 현상, 식후 저혈당 증상, 피로감, 졸림, 집중력 저하 등이 뒤따르게 됩니다. 중장년층 이후에는 췌장의 기능이 자연히 저하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은 더욱 두드러지며 당뇨병의 발병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3. 위장 운동의 불균형. 공복 위장에 과일의 섬유질이 들어오면
장운동이 갑자기 빨라지거나 반대로 더뎌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복부 팽만감, 속 더부룩함, 잦은 트림이나 가스 등이 나타나며 소화 장애가 만성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침 공복은 우리 몸의 소화기와 혈당 조절 기관들이 아직 가동 전인 민감한 시간대이며, 이 시점에 과일을 급하게 먹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건강한 습관이라 믿어온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공복 과일 섭취가 자율신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입냄새와 위장 불균형의 연결고리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과일 한 조각만 먹었는데 왜 속이 불편할까? 입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고 머리는 멍해지고, 이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 원인은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닌 자율신경의 혼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이란 무엇인가? 자율신경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 박동, 호흡, 체온 조절, 소화 등을 스스로 조절하는 신경체계입니다. 이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감신경 긴장, 각성, 스트레스 반응 담당, 부교감신경 이완, 휴식, 소화, 회복 담당. 건강한 상태에서는 두 신경이 균형 있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에 과일이라는 자극이 들어오면 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공복 과일 섭취가 자율신경을 흔드는 이유. 공복 상태의 위장에 산성 과일이 들어오면 위산이 급증하게 되고, 이 자극이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몸이 긴장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 결과 입이 마르고 소화 기능은 오히려 억제되며 침 분비가 줄어들어 입냄새, 구강건조, 말 더듬음, 위장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과일 한 조각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려 온몸의 불편함을 유발하는 방아쇠가 되는 셈입니다. 침의 역할과 구강 건강의 연결고리. 침은 단순한 침이 아닙니다. 구강 내 세균 억제, 소화 효소 역할, 입냄새 방지, 입안 점막 보호, 이 모든 것을 담당하는 건강의 첫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신자극이 강한 과일이 들어오면 침 분비가 일시적으로 억제되고, 그 결과 입안의 세균이 급속히 늘어나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율신경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냄새, 구강 건조, 소화 장애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과 뇌, 그리고 기분까지 영향을 준다. 자율신경의 불균형은 단순히 몸의 증상뿐 아니라 정서와 기분, 기억력, 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 과일로 인한 위장의 불편함은 두통, 피로감, 멍한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하루 전체 컨디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 과일, 건강한 선택처럼 들리지만 몸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의 흐름이 깨지는 순간 입에서 시작된 불쾌감은 위장, 감정, 하루의 리듬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는 시간대와 방법은 무엇일까요? 과일은 분명 건강에 이로운 식품입니다. 비타민, 항산화 물질, 섬유질, 수분까지 갖춘 천연 영양제와도 같죠. 하지만 이런 과일도 먹는 시간과 방법이 잘못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침 공복은 과일에게 너무 가혹한 시간. 많은 분들이 아침에 비타민 보충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식사 대신 과일만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위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산성 과일이 들어오면 위 점막을 자극하고 위산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소화기계가 놀라고 자율신경이 흥분하게 되죠. 게다가 혈당이 낮은 아침 공복 상태에서 당이 높은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면서 췌장이 과도하게 자극됩니다. 이는 이후 에너지 저하, 졸림, 무기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일 섭취의 황금 시간대는 식후 12시간. 건강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과일 섭취 최적 시간대는 바로 식후 12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안정적이라 자극이 덜하다. 음식물과 함께 소화되면서 혈당 상승 속도를 완화시켜준다. 과일 속 수분과 섬유질이 포만감을 더해준다. 자율신경이 비교적 안정된 시간이라 위장 부담이 적다. 즉,
과일을 디저트처럼 먹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중 과일을 피해야 할 시간은 반대로 다음 시간대에는 과일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인 아침, 밤 9시 이후 소화가 느린 상태에서 간식처럼 과일만 먹을 때, 특히 밤 시간대에는 과일 속 당이 체내에 남아 혈당 변동과 지방 축적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일 섭취에도 개인 맞춤이 필요하다. 과일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상태, 위장 기능, 혈당 민감도에 따라 각자에게 잘 맞는 과일과 그렇지 않은 과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장이 약한 분은 산성이 강한 귤 파인애플 자몽보다 바나나 사과배처럼 부드럽고 알칼리성인 과일이 더 좋습니다. 당 조절이 필요한 분은 포도 망고보다 블루베리 키위가 더 안정적입니다. 즉 무조건 좋은 과일은 없고 내 몸에 맞는 과일을 식사 후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일 섭취, 조리도 전략이다. 생과일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위장이 약하거나 냉증이 있는 분에게는 익힌 과일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약간 졸여 먹으면 소화 부담이 줄고, 바나나는 살짝 구워 먹으면 위장이 따뜻해지고, 배를 찜으로 익히면 기침과 가래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소화력이 약한 노년기에는 이런 식의 조리된 과일 섭취가 훨씬 부담이 덜하며 과일을 꾸준히 즐기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과일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시간과 방법이라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공복에 급하게 먹는 과일이 아니라 식사 후 여유 있게 즐기는 과일 한 접시로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매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일은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몸에 이로운 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필자가 진료실에서 만난 노년 환자들 가운데 과일을 잘못 먹고 건강을 해쳤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례 1. 아침 공복에 과일 한 접시 위염으로 이어지다. 72세 정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식사 대신 귤과 키위, 자몽 등 산미 강한 과일만 드셨습니다. 몸에 좋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위가 쓰리고 더부룩한 증상이 계속되었고 병원에서는 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공복 상태에서 산성 과일이 위 점막을 반복적으로 자극하며 만성 염증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식사 후 과일을 먹고 종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위장 증상은 크게 완화됐습니다. 사례 2. 과일 간식 즐기던 60대 혈당 불안정으로 병원 내원. 김영철 68세 어르신은 과자는 안 먹으니까 괜찮겠지라며 식사 외 시간마다 바나나, 포도, 멜론 등 달콤한 과일을 간식처럼 자주 드셨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식후 혈당 급등으로 피로감, 졸림, 심지어 어지럼증까지 동반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6.4%로 경계선 당뇨였습니다. 식사 시간 외 불규칙한 과일 섭취가 원인이었던 것이죠. 이후 과일은 하루 1회, 식후에 제한하여 드시도록 안내했고 3개월 뒤 혈당 수치는 5.8%까지 안정되었습니다. 사례 3. 밤 늦은 과일 한 조각 위산 역류를 부르다. 65세 김정숙 할머니는 밤마다 사과 반 개를 먹으면 잠이 잘 온다는 말을 듣고 취침 전 과일 섭취를 습관화했습니다. 처음엔 도움이 되는 듯 했지만 어느 날부터 속이 타는 느낌, 가슴이 쓰림, 이른 아침 기침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내시경 결과는 역류성 식도염, 밤늦게 섭취한 과일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 취침 중 식도로 역류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과일 섭취 시간을 저녁 7시 이전으로 조절한 이후 증상은 서서히 호전되었습니다. 사례 4. 유산균과 과일을 동시에 설사와 복부 불편. 박영희 70세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유산균을 아침에 먹고 과일을 간식처럼 곁들였습니다. 문제는 귤, 파인애플, 블루베리 등 산미 있는 과일을 유산균 복용 직후 먹었다는 것. 그 결과 장내 산도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설사와 복부 팽만 증상이 잦아졌습니다. 이처럼 유산균과 산성 과일의 동시 섭취는 장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특히 위가 약한 노년층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유산균은 아침 공복, 과일은 식후로 분리해 드시도록 안내했고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하나같이 과일의 섭취 타이밍과 방법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상황과 체질에 맞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앞서 본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과일은 섭취 시기와 방식에 따라 건강에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율신경과 소화기 기능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과일 섭취에 더욱 섬세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과일 섭취 습관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은 피하자. 과일은 식후 간식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위가 빈 상태에서 과일을 섭취하면 과일 속 산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몽, 키위, 오렌지, 파인애플 등 신맛이 강한 과일은 위염, 속쓰림, 위산 역류의 위험을 높입니다. 권장 루틴 아침 식사 30분 후 적당량 소량 섭취. 하루 섭취량은 주먹 한 줌 정도. 과일은 천연 당분과당을 함유하고 있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망고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혈당 관리 중인 노년층에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장 루틴 하루 1회 주먹 한 줌 분량 기준. 저녁 7시 이후엔 피하자. 밤늦게 과일을 먹으면 소화가 더디고 위산 분비가 촉진되어 역류성 식도염이나 속쓰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중 혈당 불균형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권장 루틴 과일은 저녁 7시 이전에 마무리. 과일은 씹어서 먹되 과일 주스는 최소화. 많은 어르신들이 과일은 소화가 잘 되니 갈아 마시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과일 주스로 마실 경우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만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높이고 포만감도 줄어듭니다. 권장 루틴 가능한 한 생과일을 천천히 씹어서 섭취. 주스는 꼭 필요할 때만 희석하여 소량 섭취. 유산균제, 약과의 시간 조절. 일부 과일은 유산균의 생존율을 떨어뜨리거나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몽은 특정 혈압약, 고지혈증 약과 충돌할 수 있으며 산성 과일은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권장 루틴. 유산균은 공복 섭취. 약 복용 전후 2시간 내 과일 섭취 피하기. 과일 보관법도 중요하다. 과일을 오랫동안 냉장고에 두면 당분 분해가 빨라지고 곰팡이와 세균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한번 상한 과일은 겉보기엔 멀쩡해도 보이지 않는 독소 곰팡이, 독소가 위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권장 루틴. 구입 후 23일 내 섭취. 상온에서 보관하다 먹기 직전에 헹궈서 섭취. 껍질째 먹는 과일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문질러 세척, 마무리하며 단순한 습관 하나가 건강을 바꾼다. 많은 어르신들이 과일은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생각 하나가 위염, 혈당 이상, 소화장애, 역류성 식도염 등 다양한 문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습관 몇 가지만 실천하셔도 몸은 빠르게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통이 줄고 속이 편안해지고 무엇보다 입냄새와 위 불편감이 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25년간 노인내과 환자들을 진료해온 전문의 유정민입니다. 과일 하나, 물 한 잔, 생활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의 밸런스를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런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주변의 건강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